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요? 스승은 활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활시위를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겠는가? 때로는 놓아야 한다. 이것은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 제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고 한 발짝이라도 멈추면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립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방향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다산은 이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왜 그리 급하게 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산은 말합니다. 목적을 모르고 가는 길은 방황일 뿐이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로 출근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산은 이것을 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성에 빠진 삶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의미 없이 시간을 채웁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무작정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쓸 것인가? 왜 이것을 써야 하는가? 이것이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생산성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것,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시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 10개의 얕은 우물보다 하나의 깊은 우물이 낫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대화하면서 업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산만한 것입니다. 다산은 집중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현대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생산성을 40%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뇌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실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메일을 확인할 때는 메일만 확인하십시오. 보고서를 쓸 때는 보고서에만 집중하십시오. 가족과 함께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효율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산은 특히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혼란스럽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만난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고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만 있고 처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는 쌓이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통찰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깨달은 것은 없습니다. 다산은 매일 새벽 1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루를 계획하고 어제를 반성하고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들은 바로 이 침묵의 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컴퓨터를 닫고 TV를 끄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곧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사는 또한 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을 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현대인들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산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다산이 답했습니다. 나는 책 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일정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관성적으로 하는 일들이거나 남들의 부탁 때문에 하는 일들일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사는 쉼의 가치도 잊지 않았습니다. 쉼이 없는 일은 지속될 수 없다. 잠시 멈추는 것은 더 멀리 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활시위를 계속 당기고만 있으면 결국 끊어집니다.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면 결국 고장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다산도 엄청난 양의 저수를 했지만 규칙적으로 쉬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 쉼의 시간이 있었기에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불멸의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충전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길입니까?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 당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목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의심은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늘 질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늘 왜라고 물어라. 남들이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 할 때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서두를 때 왜 결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따져보십시오. 다사는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출세를 포기하고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배를 당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도가 느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의식적으로 살라. 관성에 휩쓸리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살라. 습관에 매몰되지 말고 선택을 하며 살라.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으십시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멈추는 것은 용기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에 남긴 이 가르침이 오늘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